네, 잘 쉬었습니까? 네. 예, 이번 시간에는 전 시간에 이어서 95페이지, 55페이지, 94페이지 쪽에 맨 아래 부분은 안 읽었네요. 94페이지 아래 공유해가지고 94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전체주의화는 현실을 부정한다. 전체주의라는 것이 뭐냐면 누구는 누구라고 정하는 거죠. 고정관념으로. 우리 어머니는 만능 엔터테인먼트라 그럽니까? 네. 최고야. 뭐 우리 어머니 절대 화도 안 낼 거야. 우리 어머니는 자유로운 분야 이렇게 정해보는 거. 우리는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을 평가하고 비난한다. 그가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지 이해하고 하거나 알려고 하지 않는다. 전체주의화는 왜 잘못이 된 걸까? 자, 한번 읽어. 왜 전체주의는 잘못된가 읽어봅니다. 95페이지 맨 위에서부터 읽어봅시다. 다른 책도 섞여 있다. 맞죠? 물론 습기도 담겨 있다. 다양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안개는 회색인 것이라기보다는 회색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네. 안개는 사실은 안개는 회색을 지니고 있는 것인데 무언가를 어떤 존재로 인식하는 것처럼 어떤 성격을 가진 존재로 우리가 인식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면 저 사람은 너무 고집이 세라는 것과 같이 전체주의하는 것이 또 만일 이 사람은 저 성격은 고집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상대를 재단을 해버리지는 수가 많은데 그것은 전체주의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는 겁니다. 자, 97페이지 드디어 이제 넘어갑니다. 번뇌 중에서 이번에는 만. 자, 우리가 근본 번뇌를 탐, 진, 치, 만, 의견이잖아요. 그죠? 만, 거만, 자만심, 거만,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탐진치는 공부 끝났고, 16강. 먼저 만, 내가 잘났다는 마음, 비교하는 마음,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고 지위가 높다거나 낮다거나 부자냐, 가난하냐, 머리가 좋은가, 나쁜가, 미인인가, 아닌가, 이런 것을 우리가 따지는데 이것은 비교하는 의식입니다. 자신이 좀 위라고 보면 잘난 척하고 허세를 부리고 상관이 된 양 생각하고 자신이 아래라고 생각하면 주눅이 들거나 왜소해져 움츠리고 나가 천까지 한다. 요 2번도 있잖아요. 암환심입니다. 1번만 암환심이 아니라 내가 잘났다고 뽐내는 건 암환심이 아니라 두 번째 주눅이 들거나 왜소해야 하거나 움츠리는 것은 그 만이지만 부정적으로 작용한 거지. 이런 사람도 자기 마음속에 자만심이 있는 겁니다. 자만심이 있으니까 주눅이 드는 거예요. 자만심이 없으면 내가 주눅이 들 이유도 없어. 그래 안 그래? 자만심이 없으면은 주눅이 들 이유도 없는 거예요. 원래 마음속에 자만심이 있으면은 더 열등의식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열등의식에 있는 사람들을 뭘 조사하면 성격 검사를 하면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것이 많습니다. 예. 그 여건이 안 돼서 그렇지. 비교하는 마음, 만심 있는 사람 비교하는 마음 중에 특히 무슨 마음? 우울감 또는 열등감이 있잖아요. 자, 우울과 열등감은 동전의 앞뒷면입니다. 네. 앞뒷면. 그걸 이제 생각해야 됩니다. 우울감이 있는 사람은 열등감이 있고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우울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지금 현재는 주눅이 들어가 있지만 어떤 기회가 되면 자기가 다 나서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 나보다 센 사람한테 이렇게 하고 그렇죠. 나보다 밑인 사람들은 깔가무치고 그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보다 자기 나은 자만심이 사람한테는 있는 그냥 막 그렇게 하고 자기보다 좀 높은 사람한테는 그냥 아양 떨고 그것도 거만심입니다. 자, 만의 예 상대와 비교하여 자기가 상대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뽐내고 싶은 마음이 또는 이기고 싶은 마음이 만심입니다. 대화 봅니다. 자, 대화 내용 보세요. A가 자 먼저 얘기합니다. 이쪽이 A입니다. A가 얘기했어요. A가
가끔은 비 오는 것도 좋네. 비에 얘기해보세요. 근데 언제나 비가 오면 싫어. 언제나 비가 오면 홍수가 지니니까 곤란하지. 근데 비가 오면 좋은 점도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 이게 보면 엇박자 나지요? 네. 이렇게 엇박자 나는 방향이 뭐냐면 자만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상대가. 특히 B는 자만심 때문에 A가 얘기해요. 가끔 비가 오면 참 좋네. 그 좋잖아요. 근데 비가 오면, 근데 언제나 비가 오면 싫어. 약간 반대로 나가잖아요. 요거는 내가 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 대화를 우리가 지켜보면서 말 속에 그 사람의 어떤 그만심이라든지 그만한 거라든지 다 들어가 있어요. 뭘 잘 분석해라? 말을 잘 분석해보면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또 언제나 비가 오면 홍수가 지니까 곤란하지 이렇게 하면 그래 비가 참 언제나 홍수가 오면 비가 참 곤란하겠다 이렇게 답을 하면 되는데 근데 비가 오면 좋은 점도 있잖아 이런 식으로 엉뚱한 소리를 하잖아요. 여기 뭐냐면 내 말하고 싶은 겁니다. 가끔 비가 올 때. 그래서 위 대화 내용에 양쪽 다 일리는 얘기는 맞습니다. 일리는 이야기다. 하지만 일리는 이야기다 이 말이야. 이야기이다. 점 찍고 그러나 상대의 말을 제멋대로 재단했지요. 중간중간 잘라가지고 자기 눈높이에 맞춰서 나의 눈에 보면 너는 틀렸다는 뜻이요. 라고 계속해서 상대의 대립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 마음속에 자만심이 있다는 겁니다. 가끔은 비가 오는 것도 좋다 해서 가끔은 이야기를 빼버리고 비 오는 것은 좋다 해 무기를 실어가지고 그런데 언제나 비가 오는 것은 좋지 않아.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뭔가 하면 가끔은 빼버리고 언제나 뜻을 바꿨다 말은 자기 말을 해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문 기사를 보면요. 실제하고 이런 식으로 바뀌어서 쓰는 게 많아요. 자기 원래가 아니고 자기가 보는 게서 원래 신문이라는 것은 기사는 어떻게 쓰냐면 객관적으로 써야 되잖아요. 네. 한데 다 빼버리고 자기 재단해가지고 그것만 딱 이렇게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건 나쁜 거죠. 네. 그래서 신문 기사들 보면 가끔 가다가 이게 뭐지 하는 걸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두 사람의 의견은 비슷하지만은 그래요. 하지만 자기 의견을 상위로 두려는 암만심차 때문에 상대와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같은 내용인데 좀 더 색깔을 티르르가 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런 겁니다. 이것이 무슨 마음? 암만심. 그것은 바른 견해다, 그릇된 견해다. 그릇된 견해입니다. 그릇된 견해다. 상대를 부정한 것으로 인해 자기는 어딘가 다르다는 것. 너와 좀 달라. 이렇게 보이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암만심에서 나오는 거다. 이 번뇌는 의견에 매달려 있는 견해의 번뇌다. 자기 견해에 빠져 있는 겁니다. 보면 꼭 자기 안 지고 하려고 한마디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바로 자만심 때문이다. 자만감에 묶여있는 만의 번뇌이다. 이러한 얘기는 TV 토론, 학자들께 대담해보면 잘 나와요. 심지어는 친구들 사이에도 또는 심지어 부부나 연인 사이에도 꼭 보면 자기 말을 얘기를 해가지고 아니야 그건 아니야 하고 계속 자기 주장하지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자꾸만 상대편이 자기 주장을 하게 되면 보통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싸우고 그래 너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돼요. 너 말도 그럼 너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다 이 말은 뭐냐면 너 말 인정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내 것도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너 말도 얘야 참 너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 그럼 그거 들어보면 그 말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참 좋은 말이야. 너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 너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 너 말 오라가 아니고 너 말 너무 오라 하면 좋긴 하겠지. 그건 너무 아부형이고 거기다가 너 말도 참 일리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그 객관적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자, 즉 이 번뇌는 의견에 매달려 있는 견의 번뇌이며 자만감에 묶여 있다는 만의 번뇌이다. 이런 이야기는 TV 토론이나 학자들끼리 대담은 물론 친구들끼리나 심지어 부부나 연인까지도 이런 대담을 하고 있다. 이 모두가 번뇌로 견과 무슨 만이죠? 견과 만의 번뇌다. 아까 우리가 탐진치 만의 견이잖아요. 그런 만과 견을 얘기했는데 의심을 얘기 안 했잖아요.
의는 이제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만의 번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꼬리 잡는 거. 말꼬리 잡고 공격하는 거. 기술, 그 기술이란데. 여러분들 말꼬리 잡고 공격하는 기술 해봤어요? 네. 많이 해봤구나. 근데 아니, 보통 많이 보면, 안 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말꼬리 잡고 그 말꼬리 하는 막 상대의 옛말을 딱 가가지고 그거 물고 늘어지는 거잖아요. 네. 예, 그게 이제 상대를 공격할 때 상대의 말이나 행동 중 뭘 잡아요? 약점. 약점만 잡아. 네. 약점만 딱 잡아가지고 이를 부풀려야 되죠. 크게 부풀려가지고 상대를 헛점투성이로 머릿속에 바꾼 다음에 예? 대역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때 막 사정없이 공격하는 거야. 그거 참 이렇게 애들이 그러니까 상대가 그렇게 나오면은 음. 똑같이 해주려고 갖고 보면 자 봐요. 하나 봅니다. 대화의 내용 봅니다. A가 이랍니다. 상대의 시시한 말은 흘려듣고 침묵합시다. 이렇게 한번 얘기했어요. 이거는 그냥 말이에요. 다. 자, 상대의 시시한 말은 그냥 흘려듣고 침묵합시다. 이렇게 해서 그랬더니 B가 한 얘기가 A의 얘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남의 이야기 따위 한쪽으로 무시하고 침묵합시다. 이렇게 머릿속으로 둔갑해 버립니다. 밑에 A는 어떻게 하냐면 상대가 이야기 시시한 말 같은 거는 그냥 우리가 침묵하고 흘려버렸지만 이랬는데 이 사람 얘기는 뭐냐면 상대의 얘기를 갖다가 뭐를 얘기하냐면 상대 시시한 말을 갖다가 남의 얘기로 둔갑시킨 거라. 원래는 상대의 시시한 말입니다. 요 말은 자기 머릿속에 뭐냐면 남의 이야기 따윈 한쪽으로 무시하고 침묵합시다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완전 틀리죠? 네. 이렇게 자기 뭐냐 하면 자기 속에 좋은 방향대로 생각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자, 좋은 평가에는 둥둥 뜨고 부정적인 평가에는 사람들이 비참하게 납작해지고 빙글빙글 굴러가는 이 마음이 바로 자만심입니다. 자기 자신의 평가에 신경을 쓰는 만심은 뿌리가 깊습니다. 자기 자신의 평가는 엄청 자기 평가에 대해서 엄청 신경 쓰는 겁니다. 그것은 상대와 비교하고 뽐내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어쨌든 비교하는 마음이죠. 자만심 어디서 나옵니까? 비교하는 마음에서. 비교하는 마음에서 자만심이 생기는 겁니다. 자, 명상이나 기도 중에 이제 자만심이 처립니다. 자, 오늘 기도가 참 잘 됐군. 이렇게 이제 자기 스스로 잡념이 일어났습니다. 그거는 자기 스스로 오늘 기도가 참 잘했다고 아만심이 일어난 거죠. 네. 참 잘됐다. 그렇게 일어날 때 아만의 마음이 더욱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자기 스스로가 이제 삽질을 했어요. 내가 내 스스로가 너무 잘됐다고 또 이렇게 생각했구나. 아만심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마이너스 이미지를 만들고 맙니다. 그러다가 오늘 컨디션이 좋지 않아 라고 자기 변명을 생각하게 됩니다. 기도가 잘 안 되면 오늘 컨디션이 좋지 않은가 보다 이렇게 자기 변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 자기를 칭찬해 주는 것을 생각해내고 나도 꽤나 괜찮은 인간이야 라고 자기 이미지를 좋게 하려고 필사적인 노력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플러스의 만이나 마이너스의 만을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만심을 정복시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칭찬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또, 그 운줄되는 마음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것이 나쁘다는 거는 게 아니고, 그것이 지나치게 돌아가면 내가 정말로 잘났어? 친구가 칭찬했는가 봐. 이렇게 이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알겠죠? 그냥 그 순간에, 그래, 고마워. 고마워. 이 정도 끝내야지. 네. 더 나가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보니까 너가 더 잘하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괜찮잖아요. 네. 그렇게. 네 가지 자만심이라는 거는 아까 여기서 말한 것처럼 나 꽤 괜찮은 인간이야. 자기 스스로. 나는 생각할 때 그 정도 괜찮은 것 같아. 그냥 그래. 내 스스로가 내 좀 괜찮은 것 같아. 이러면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지나치게 이제 상대와 차별돼서 하면 좋지 않다는 뜻이지. 내 스스로 자기 스스로 너무 비하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 책에 있는 것도 있지만 스님 생각에는 너무 비하하는 것은 오히려 내가 자만심 갖는 것보다 더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스님이 생각하는 생각은 비하하는 마음을 가지니 차라리 내 잘났다는 생각을 가지겠다는 뜻이다. 알겠죠? 네. 비하, 스스로 마음 스스로 쓰는 비하를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비하가 더 나쁘다고. 그렇죠. 그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1심으로 들어가는 법. 맞장구, 암안심 버리기 한 방법입니다. 타인이 뭐뭐라고 말하면 자신은 나의 경우는 이라고 말하고 싶어 한다. 내가 누가 있잖아요. 나는 여름이 참 좋아. 이러잖아요. 그래 옆에 있다가 한 사람이 그래 여름 참 좋은 것 같아. 그렇게 인정해주면 좋은데 그러지 않고 나는 가을이 좋아. 이렇게 정반대로 말하고 싶어지는 게 자기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단 말이야. 그래서 타인의 이야기를 동기로 자기 이야기로 바꿔보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욕망.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이 대화 있잖아요. 얘기할 때 누가 얘기합니다. 난 가을에 지금처럼 단풍이 탁 떨고 확 떨어지면 참 어디 너가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 이래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있다가 그래, 그 참 좋겠구나. 이렇게 이제 동시에 이렇게 해주면은 그 사람한테 하잖아요. 근데 난 가을이 싫어. 난 가을이 싫어. 봄이 좋아. 이런 식으로 이제 정반대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럼 앞에 있는 사람의 정서가 싹 사라져버리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은 설령 자기가 봄이 좋다 하더라도, 말할 때에는 상대의 입장을 좀 타라는 겁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너무, 요거 잘합니다. A가, 이제 겨울이 되었구나 하고 이제 한마디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B가, 겨울이면 나의 경우는 참 지겨운 계절이야 하고 B가 엉뚱하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걸고 들어갑니다. 또 A가, 겨울이 오면 봄이 멀지 않았다는 거지. 희망을 얘기했죠? 아니? 네. 이 사람은 A가 겨울이 오면 봄이 멀지 않았다는 거지 희망을 얘기했잖아요. 네. B는 뭐냐면 겨울이 오면 나는 겨울이 오니까 나는 운세 한번 볼까?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뭔가 하면 상대를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니는 니고 나는 내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 암한심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 대개 보면 이렇게 하고 싶은 데 있을 때 그 말을 참으라는 겁니다. 상대하고 이런 말 하고 싶어도 좀 참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말 속에서 자기를 알아차림하는 하는 내용 있잖아요. 이게 많습니다. 네. 또 위 대하에서 B는 전혀 상대를 고려하지 않고 자기 입장만 자꾸 얘기했죠. 네. 나의 경우에는 참 지겨운 계절. 이건 상대편은 지금 이제 겨울이 되고 이 말은 뭐냐면 세월이 무상하구나. 낙엽이 떨어지고 이렇게 이제 정서를 이해한 거예요. 네. 그럼 맞아. 참 겨울이네. 이렇게 맞아 하고 맞장구 치는 게 참 좋은 거야. 근데 네. 딱 해가지고 나 겨울 되면 지겨워 이런 식으로 하면은 대화도 깨지고 그렇잖아.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나 없나. 네. 그래서 사람 일심으로 돌아가는 거. 우리 제목이 일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일심으로 한 마음이 되는 게 뭐예요? 맞장구 치는 법이라는 것이에요. 알겠죠? 맞장구 쳐가지고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 맞아. 정말 그런 것 같아. 이 정도면 해도 돼요. 그냥. 아무 고기만 끄떡끄떡 해도 돼요. 음.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될 수 있는 키워드는 일심으로 들어가는 거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모든 대인관계 다 필요합니다. 부부관계나 부자관계나 모자관계나 뭐 누구 뭐 고객관계나 다 들어가는 겁니다. 얘기할 때 누가 얘기하면 그래요? 참 좋으시네요. 이렇게 오늘 날씨가 좋다 그러잖아요. 오늘 아이고 선생님 오늘 날씨가 굉장히 청명하 좋아요. 그럼 맞아요. 참 오늘 가을 날씨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좋잖아. 그럼 마음이 일심 동했잖아. 근데 가을은 빨리 이렇게 변해서 싫어요, 나는. 엉뚱한 지소리를 하게 되면 자기 소리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그 내용이. 근데 사실은, 이게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자기 소리 하고 싶어서 입이 건질건질해요, 보통 사람들. 제가 그렇게 자, 욕망하고 고하고 화의 사이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욕망이죠? 고통과 분노 일으키는 거. 이 세 가지 사이클을 한번 보겠습니다. 욕망이 지나치면 바라는 것이 많다, 안 많다? 많은데 달성이 된다, 안 된다? 다. 달성이 안 되게 되면 짜증나지요. 네. 그래서 화가 납니다. 그래서 욕망이 지나치면 바라는 것이 많아지고 바라는 것이 많아지니까 달성이 다 될 수가 없어서
결론적으로 달성이 한 개라도 안 되면은 짜증이 난다. 화가 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만심과 명예심을 상하게 하니 화가 난다. 그래서 만족도를 높이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만족도를 높이려면 내가 바라는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바라는 마음을 딱 낮춰버리면 별로 만족할 바라는 바가 별로 없잖아요. 그럼 바라는 바가 없는데 잘해주면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그럼 남편한테 바라는 마음을 많이 안 가지고 남편이 내 곁에 있는 것만 해도 나는 행복하다 생각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잖아요. 네. 그런데 남편이 와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뭘 갖다 주고 거기다가 뭐 맛있는 거 사주라면 얼마나 좋아요. 행복하죠. 그래서 남편은 내 옆에 있는 것만 해도 정말로 나는 좋아. 이렇게 한번 확 낮아버린 겁니다. 남편이라는 존재는 돈 많이 벌어줘야 돼. 이게 아니고. 사람은 때로는 현실적인 이익보다 명예를 우선시하며 기묘한 선택을 하기도 한다. 욕망이 양에 차지 않을 때 종종 명예의 상처를 입어. 고통이 생기고 곧 그따위에 이것 필요 없어! 라고 하이 에너지를 향해 도망치는 경향이 있다. 자기 말 안 들으면 나 그거 안 할 거야! 하고 탁 치부리잖아. 그거 자기 충족이 안 된 거예요. 가령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괴로워서 헤어진다는 얘기를 보통 합니다. 자, 불교식으로 한번 풀어봅시다. 사랑이라는 욕망에 대해서 상대가 충분히 애정을 해주지 않으니까 자존심과 명예심이 상했지요. 고통이 생겼지요. 이 고통이 참기 어려우니까 차라리 내가 헤어주자. 그래서 먼저 내가 떠나는 거예요. 화가 연쇄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증거다. 그래서 보통 보면 어릴 때부터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네. 부모로부터 충분하게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어릴 때부터 늘 다른 사람부터 내가 사랑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차이면 어떻게 하느냐. 버림받으면 어떻게 하는 그런 정석 알리가 있어요. 어릴 때 뭘 못 받으면? 사랑을 많이 못 받아. 엄마로부터 사랑을 못 받으면 항상 그런 마음이 다 내재되어 있단 말이야. 그런 사람은 자라면 어떻게 하냐면 상대에 대해서 뭐 안 당하려고? 버림 안 당할 필사적으로 노력해요. 왜? 너무 적극적으로 막 상대를 사랑한단 말이야. 그럼 사람들이 너무 막 달을 들면은 질리잖아. 질리죠? 그래가지고 상대가 안 만나게 이러면, 그래, 맞아. 그래서 내가 나쁘냐, 상대가 나쁘냐? 상대가 나쁘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저거 인간이 나쁜 인간이야. 내가 차라리 버려야 돼. 자기가 버리고. 먼저 버리는 거야. 그래, 또 만나지. 또 만나면 또 죽기 살고 또 자기 달라들어. 또 어느 정도 하고 나면 또 자기 먼저 차버려. 왜? 내가 차이기 전에. 그런 걸 보고 뭐냐면 정신적인 애정 집착적이 강한 사람이에요. 심리적으로. 살다 보면 어쩌다 보면 그런 남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 저 사람이 저렇지? 이렇게 하면 나중에 알고 보면 그 사람은 어릴 때 뭘 못 받아? 사랑을 못 받고 사랑하는 방식을 몰라. 사랑하는 법을 몰라. 왜? 어릴 때 사랑을 못 받았으니까. 어떻게 할 거야? 또 엄마가 어릴 때부터 사랑을 많이 못 받은 엄마들은 자식을 깨안아주나 안 깨안아주나? 엄마가 자식이 막 손잡으려면 에이 왜 이래? 이거 왜 이래? 어릴 때부터 자 터치잖아. 그럼 애들이 어릴 때부터 엄마한테 항상 이걸 받아야 되는데 엄마가 자꾸만 손을 떠꾸치는 거를 항상 받은 애들은 애정 결핍증이 되는 거예요. 커서도 그 애는 엄마 손을 잡고 막 씹었는데 엄마는 이게 왜 그래? 다 큰 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뭐예요? 자기 충족을 못 하잖아. 그러면 그것이 상대에 갔을 때는 엄청나게 밀착형으로 바뀌는 거예요. 상대가 받아주면 되는데 못 받아주면 너 보니까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상대를 나쁘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어쨌든 간에 이런 연쇄적인 마음 일단 좀 이해하시겠죠? 예, 화가 연쇄적으로 반응한다. 이게 정신적인 질환을 말해요. 일종 질환입니다. 자존심이 명예심에 매달리고 있는 만의 번뇌이며 이게 스타일이나
폼이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명예나 자존심이라는 것이 상한다는 것은 자신의 자만심에 의한 것이요 번뇌의 고통이다. 그렇게 해서 내가 애정을 둘 곳이 없으니까 어디다가 애정을 둬요? 강아지. 강아지를 어디다가 애정을 두잖아. 그리고 강아지가 또 웬만하면 또 버리뿌리지. 예, 그게 부모한테 애정을 많이 못 받은 것들은 또 강아지도 쉽게 또 버리는 거야. 근데 부모한테 흠뻑 애정을 받은 사람은 강아지 끝까지 키우죠. 강아지 키우는 것도 스타일이 있다니까. 막 유기하는 사람 있잖아. 밥 먹듯이 지가 자기가 당해서니까. 아, 애정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명예나 자존심이라는 것이 상한다는 것은 자신의 자만심에 의한 번뇌요 고통이다. 그러므로 자기 속에 있는 외세한 명예식이나 자존심을 뭐하고 알아차림하고 부숴버리자. 그래서 뭐냐면 지난번 시간에 배웠을 때 번뇌를 뭐라 봐야 손님으로 봐야 돼요? 주인으로 봐야 돼요? 번뇌를 번뇌. 손님으로 손님으로 봐야 돼 그랬지? 아니? 번뇌가 주인 되면 안 돼. 큰일 나요. 아니? 번뇌가 주인 내가 객이 되면 큰일 나. 내가 다스리면 다 하면 안 돼. 번뇌는 항상 왔다 갔다 하는 거의 객이야, 객. 그러니까, 아, 화가 왔구나. 화. 이렇게 왔다는 걸 알아차리면 돼요. 내가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내가만 주인 내가 화를 내면 안 되고, 항상 차림을 알아차려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페이지가 몇 페이지가 지금 만 얘기했고, 일심 얘기했고, 그 다음에 욕 얘기했고, 7번, 만 번뇌가 치성할 때. 자, 눈앞에 일을 적으로 뭐는 이런 얘기 있어요. 자, 봐요. 얘기가 자기가 보면 이걸 갖다가 역사적으로 얘기하면 이것을 뭐 심리적으로 이용하면 이런 식으로 자꾸만 그런 적잖아요. 그런 생각이 떠오른다는 말은 자기 번뇌가 막 돌아가는 거예요. 특히 무슨 형? 사고형. 사고형 사람들 자꾸만 생각하면 눈앞 일들을 잠깐 스토리를 만들어가지고 적으로 무슨 역사적으로 이런 식으로 자기는 좀 뭔가 모르게 해설을 하고 싶은 마음이 늘어나는 거예요. 무슨 형? 사고형인 분들이. 그래서 그러면 내가 빨리 알아차림해야 되죠. 또 내가 내 소리 하려 가네. 이런 식으로 좀.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을 때 내 얘기하지 말고 상대가 이해하기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나는 이런 생각하는데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이런 식으로 귀하한테 더 말이 줘야 된다고. 나는 짧게 얘기하고. 그럼 상대가 얘기를 많이 할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돌려주라는 겁니다. 해설하고 싶어질 때는 만의 의심이 번뇌가 지금 항상 활성화될 때다. 특히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자세히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적으로는 내가 알기로는 역사적으로 여기서 막 얘기하잖아요. 하고 싶은 얘기가 막 이래서 근질근질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실속 있는 대화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상대가 듣고 싶지 않은 얘기잖아요. 대화는 어떤 얘기냐면 상대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 상대가 듣고 싶지도 않은 자기 얘기를 하면 소용이 되나? 근데 보통 명예욕이 많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거나 특히 교수님들, 특히 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라. 그런 때 그 배우의 이렇게 노력하여 몸에 지닌 도구가 툴이죠, 툴. 툴은 도구입니다. 툴인데, 도구인데, 여기서 사용하여 제법인 것을 보이고 싶어? 내가 이런 걸 한번 배웠는데, 이거 써보고 싶어? 이렇게 하는 것은 나의 자존심, 나의 명예심이 발동된다는 것은 자만심이 지금 활성화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음속에 숨겨져 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사람들이 매우 싫어하는 것으로서 만일 그런 마음이 든다면 스스로 뭘 해야 돼요? 삽질을 해야 된다. 그 자기가 있잖아요. 어디 아는 거 있어. 아는 체 하고 싶어. 근데 그걸 여기서 해봤자 그게 무슨 소용이 될까 싶으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하고 싶어. 자기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럴 때 참을 줄 알아야 되거든. 그럼 무슨 차림해야 돼? 알차림해야 돼. 그 현재 이 그룹에서 여기 있는 친구들 모였을 때 가장 관심사가 뭘까 하는 걸 늘 찾아야 돼. 거기에 맞춰서 얘기해주면
물 흐르듯이 흐르잖아요. 그럼 친구들은 손가락질 안 받지. 근데 막 그 가가지고 막 자기 잘 아는 얘기 뭐 그런 얘기 유식하게 떠들잖아. 그럼 쟤는 맨날 오면 저런 얘기 매 이래서 그래가지고 친구들 좋아 안 하고 또 얘기하다가 썰렁해지고 그렇잖아요. 네, 그런 것도 대화법에서 하면 생각할 필요가 있다. 평상시 우리가 이 공부를 안 하면은 이런 게 있는 것조차도 몰라요. 네. 그래서 공부 시간에 내가 평상시에 이런 게 있었구나를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8번 자기 이미지가 암환신을 만든다. 자, 자기 이미지를 의식하는 마음이 암환시입니다. 자기 이미지를 의식하는 마음이 암환시입니다. 봅니다. 자, 나는 참 멋있어야 돼. 멋있는 사람이야. 자, 이렇게 멋있는 나 또는 반대로 자기 이미지가 반대로 나 참 형편없는 나야. 나는 정말로 쓸모없는 인간이에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앞에 나는 멋있는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앞에 우리 전에 예를 들어서 엄마로부터 뭘 못 받아? 하나님. 사랑을 못 받아. 하는 것마다 어릴 때부터 손 이렇게 대면 탁 뿌리치고 그 손을 해 하면서 엄마한테 따뜻한 사랑을 못 받는 사람들은 그럼 그 엄마는 옛날에 그 엄마한테 그랬겠지. 그 엄마는 그 엄마한테 그렇게 받았단 말이야. 대대로 놀른단 말이야. 알겠죠? 이 대물림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 가족 음력이야, 음력. 그럼 지는 또 나중에 애한테 그러겠나, 안 그러겠나? 또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가족의 음력이 내려오는 것이 그 가족의 집단 무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의 집단 무의식이 뭔가를 좀 알고 있으면 좋겠지. 네, 그것이 우리가 이제 한 번씩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에는 나는 과연 자식한테 어떻게 하는 건가? 그전에 우리 할머니는, 나 엄마는 어떻게 했을까? 손자한테 어떻게 이렇게 다, 그렇다, 공부해. 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아까 말한 대로 나는 쓸모가 없다는 생각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엄마한테 애정 못 받고 아이는 늘 뭐냐면 자기가 하는 것에 대해서 뭘 당해요? 항상 거절당한 거야. 거절당했으니까 나는 안 돼. 나는 아무것도 안 돼. 이런 식으로 어릴 때부터 계속 성장해 오면서 그런 아이들 왕따도 당하기 쉬워. 왕따까지 당하기 쉽단 말이야. 클 때. 자기 이들은 뽀뽀 잘 된 애들은 잘해 나가 왕따 당할 이유가 없어. 막 자기 말도 잘하고 이러는 건데 왕따 당하잖아? 그럼 자기 말을 또 잘 표현도 잘 못하고 왕따 당하지 뭐 사춘기 때. 그럴 때 사회 나가면 결국 나는 안 되는가 보다. 그럼 시험도 안 되고 막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이 굳어진 거예요.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다. 또 나는 멋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형편없는 나를 생각하면 불쾌감이 생긴다. 그래서 자기 이미지를 만들어놨지요. 이 자기 이미지가 누군가가 만드는 걸 자기 이미지를 뭐라 해요? 가면이에요, 가면. 페르소나라 그래요. 이 페르소나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데 이 페르소나가 내가 만들어진 가면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원래 내가 아니고 만들어진 나구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의 이미지를 만들면 그때마다 우리들이 마음에 깨면 자국이 하나씩 늘어난다. 그게 깨면 자국이 하나 늘어나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 계속 더득 이렇게 실로알개처럼 막 온전히 너덜너덜 대지면 나는 만신창이가 되고 만단 말이야. 따라서 지금 자기의 마음에 낙의 감정이 생기면은 자기가 어떤 상태로 기분이 좋아지고 있는가를 살피고 반대로 고가 생기면은 자기가 어떤 상태로 기분 나빠지는 걸 살펴라 말이야. 한편 내려서 기분 좋아졌다나 그러면 내가 기분이 왜 좋았을까? 그걸 살펴보면 그 전에 칭찬할 말이 그렇구나 이런 식으로 탁 이렇게 해보면 좋은데 만약 기분이 확 나빠졌잖아. 그때는 왜 나빠졌지? 딱 보니까 출근할 때 부인이 내보고 좋은 소리 안 했어. 당신은 참 이게 왜 행편에서 이런 거며 이렇게 하니까 그 남편이 출근하면서 마음속에 나는 어쩔 수 없는 놈인가 봐서 마누라한테 이런 소리를 들어먹고 칠칠 나서 놈인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수 있단 말이야.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다면 고통스럽겠지. 근데 이제 이런 마음 공부를 하면서 스스로가 별거 아니다. 그 부인 우리 아내는 자기 할 말을 할 뿐이다. 할 말 했을 뿐이단 말이야. 그러면 나는 받아들이면 되지 뭐. 근데 과거의 내 생각까지 집어넣어가지고 할 건 아니다. 그렇게 되돌아보는 것을 우리가
필요하다. 가능하면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눈을 딱 감고 깊이 호흡, 아까 호흡 배웠지요? 호흡을 하면서 그래서 자기만의 자만심에 즐거움에 놀아나지도 말고 또 자기만의 고통 속에서도 헤매지 말아란 말이에요. 똑바로 관찰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마음 훈련을 해가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뭐 아무것도 아닌 일에 웃다가 울다가 이런 거요. 아무것도 아닌데 따로 보면 일희일비할 일도 아닌데 근데 보통 우리는 그 속에 살아가거든요. 막 조그만 말 한마디 있잖아요. 일희일비해요. 응? 맞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를 차림해야 된다? 알아차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자신의 마음이 부지런고 어리석은 마음을 늘 일깨워보도록 마음을 훈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자신의 마음의 흐름을 관찰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관법 수행이 필요하다. 또 관법 수행을 하려면 또 뭐 필요한데, 요거 조금 러브 스토리 한번 더 볼게요. 9번, 9페이지. 러브 스토리까지 마칠게요. 19번. 재밌나요? 네. 러브 스토리. 자, 연애 관계에 있을 때 사람들은 각종 추정과 가정으로 현실을 겹겹이 덮어버립니다. 연애를 할 때 연애 감정밖에 없지요. 다른 건 몰라요. 연애 감정밖에 없어. 한눈에 눈에 콩깍지가 씌어진단 말이야. 인정합니까? 행복하려면 다른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믿음이 지금까지 러브스토리를 주제다. 그래, 행복하려면 내 혼자만 있으면 안 되고 반드시 누군가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를 만나지요. 그래서 게다가 누군가는 아무나가 아니고 오로지 특별한 사람이 돼. 내가 아무나가 아니야. 난 특별한 사람을 사랑해야 돼. 하지만 이런 생각과 믿음을 가진 사람은 불행해지기 쉽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1. 모든 고통과 행복은 자기 마음의 소산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행복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남이요 자신이요. 자신인데 보통 보면 다른 사람 때문에 자기가 행복해지지 못한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래서 사랑은 상대의 가슴 이전에 자신의 가슴을 먼저 바꿔놓아야 하는 것. 그래서 결혼할 때 옛날 어느 스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스님의 주례사를 보면 법륜 스님의 주례사를 보면 서로 결혼할 때 주례사를 하는데 보통 보면 나는 저 사람과 결혼함으로써 행복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이 이미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상대 때문에 내가 행복해진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결혼해서 행복해지는데 상대를 만나서 상대 때문에 내가 행복해진다 생각하는 겁니다. 내 때문에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그 말은 뭔가 하면 상대가 잘못되면 언제든지 나는 불행해질 수도 있다는 뜻을 내포한다는 겁니다. 그 불행해지잖아요. 그래서 법륜선이 어떻게 했냐면 결혼하기 전에 내가 상대를 행복해 줄 수 있는가를 생각했다. 어떻게 조금 이해됩니까? 네. 내가 상대를 행복해 줄 수 있으면 결혼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 상대편이 나를 갖다가 사랑해 주는 걸 바란다면 상대가 살다 죽을 수도 있잖아요. 또 헤어질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럴 때 너무나 충격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주는 것만 하라는 거야. 오직 주는 것만. 그래서 상대를 행복해 해줄 수 있습니까? 상대편을 행복해 해줄 수 있습니까? 그것만 생각하는 거야. 그게 가능하다면 둘 다 그래 한다면은 행복한 결혼 되겠죠. 둘 다 그래 한다면. 네. 그런데 보통은 상대가 만약에 상대가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렇죠? 이렇게 내가 주고 내가 상대한테 행복할 수 있는 걸 줘라는 겁니다. 바라지 말고. 그래서 제일 행복 중에 가장 좋은 행복이 뭐냐? 바라는 바 없는 마음을 주는 겁니다. 어떤 마음? 주기만 하는 거야. 받으려고 욕심 부리지 말고 주면 돼, 그냥. 여보, 사랑해 하고, 애기처럼 이러면 주면 되는 거라. 근데 저놈이 너를 사랑하라고 이렇게 써다보자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참,
어찌 보면 지나친 거죠. 근데 사실은요, 우리 남녀 간의 사랑은, 보통 사랑은 주고받는 겁니다. 조금 전 앞에 있는 건 도인들 얘기예요. 네. 도인들 얘기고, 보통 사람은 어찌 주고 안 받으면 거의 사랑이 됩니까? 맞아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냥 주고받는 겁니다. 그러나 고통이 일어난 원인은 얘기다. 네. 고통이 일어난 원인은 내가 바랐기 때문에 고통이 일어난다. 그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평상적인 우리의 마음은 내가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생일날 아니면은 결혼기념일날 바라지요. 바라는 거 나쁘다 생각도 없어요. 근데 좀 바랄 필요 있을 수도 있지 뭐. 근데 지나치게 이게 바라고 있다가 안 되면 자 상대가 이해를 해주게. 아, 너무 바쁘다 보니까 삶을 살다 얼마나 열심히 살다 보니까 이전부터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지잖아요. 근데 하나 더 씌워가지고 저놈이 감히 예? 내 이거를 잊어버리다니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상대 또는 자신의 가려움과 실험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망각하면 불행해진다. 그렇습니다. 특히 상대를 항상 아름답고 자애롭고 넘치는 존재로 이상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러면 아까 전체주의, 전체화라 그랬죠? 전체하면 안 돼요. 상대도 우리가 똑같이 불완전한 사람이다 생각이 돼요. 우리 남편도 나와 같이 불완전하는 사람이 인정해요. 저 사람도 흠이 있다 생각해요. 그래서 그 흠을 내가 메꿔주면 좋잖아요. 그게 인생 아닌가요? 네.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흠이 있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 내 흠이 없다 생각하면 서로 흠을 닦아주고 이렇게 치유해주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자신 속의 드라마 속에서 상대에게 이상적인 존재라고 역할만을 느끼지 말라는 겁니다. 남자는 무조건 밖에 나가서 돈 벌어와야 돼. 남자는 원래 자식 새끼를 먹여 살려야 돼. 그래 안 하면 남자 새끼가 아니야. 이렇게 딱 정의를 내려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할은 나도 오히려 할 수 있어야 돼. 자신을 해모해 주는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자, 제1번. 제이는 완벽한 짝을 만다. 사랑하는 게 행복의 열쇠라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이는 어릴 때부터 웬디라는 여자를 짝사랑하였는데 웬디가 35년의 결혼 생활을 끝내고 이혼을 하자. 그게 자기는 웬디를 사랑했는데 웬디가 다른 사람하고 결혼해 버렸어요. 근데 자기는 홀로 있었어. 그러다가 웬디가 이제 짝사랑 먹고 결혼 생활을 마치니까 이혼하고 나니까 낫다 잘됐다 싶어서 웬디한테 이제 내하고 결혼해 줄래 이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 속의 드라마에서 제이는 자기가 생각하는 마음속에 생각하는 제이가 생각하는 그 웬디라는 여자가 자기가 마음속에 생각하는 여자 감나 틀리나 틀리잖아요. 네. 젊었을 때 자기가 마음속에 꿈꾼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웬디가 자신을 행복해 줄 것이라는 꿈이 산산조각이 났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도 보통 사람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이와 웬디는 어린 시절 짝사랑할 모습과 너무 달랐고 웬디는 제이가 오랫동안 키운 이상적인 모습과 너무 동떨어졌기 때문에 또 이혼을 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뭐냐면 내가 생각한 환상에 내 스스로 갇힌 거지요. 그렇습니다. 다음에 2번 아만다까지 읽어볼게요. 아만다는 한번 읽어봅니다. 아만다는 남자는 내 행복은 남편에게서 온다는 통념을 필수했다. 그래서 남편이 항상 자신이 옆에서 안전함과 편안함을 주는 것이 아만다의 드라마였다. 하지만 남편이 사업차 다른 도시로 출장을 자주 가면서 아만다는 불안하기 시작했다. 즉 남편이 눈에 멀어지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울 것이라는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해 고통을 받고 있다. 의심이 생겼죠. 그래서 남편이 제공하는 안전함이란 원래부터 영원한 것도 불변한 것도 아닌데 만에 하나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기라도 하면 어찌할지 또는 진짜 남편의 바람을 피우면 어찌할지 만다는 자신을 미련의 주인공으로 설정했다. 즉 자신의 운명을 다른 사람의 손에 쥐어 있다고 생각했다. 이것이 문제였다. 내 행복이 다른 사람한테 있다고 생각한 거야. 다른 사람의 또 일어난다 생각한 거야. 그게 문제라는 거야. 결론적으로 뭐냐? 행복은 내한테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남자란 존재는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나를 갖다가 보호해 주는 것도 아니고 함께 사는 거야 그냥. 그런 존재라. 그런 생각이 되지. 남편을 우상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이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서로서로 좀 뭐냐 잘못된 것도 서로 이렇게 막아가면서 그런 그 상태라는 거예요. 같이 흠이 있죠. 근데 우리 남편은 흠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교통체증에 대해서 103페이지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공부 잘했습니까? 네. 예, 다음 또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